네 분의 저명한 연자들의 강의가 있었고, 이제 5분의 패널 선생님들 모시고 디스커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우리가 15분까지는 이 방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좀 짧고 또 포인트 있게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송모의 김수현 선생님, 여의도 송모의 사영경 선생님, 백제종합병원의 송인건 선생님, 김해 강일병원의 신우승 교수님, 성빈센트의 황유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신 교수님 마이크 잡으셨습니다. 예, 저희 여의도 성모병원의 김화중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보통 이제 PCI 하거나 AF 있는 환자들 이제 아까 이제 스트래터지를 보여주셨는데 되게 이제 환자 봤을 때 이제 혈소판이 좀 10만 이하로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이 간혹 뭐 리버 시로시스라는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런 경우에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우에 혹시 가지고 계신 다른 임상적인 툴이 있으신지? 일단은 뭐 그 혈소판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설정하는 어떤 그런 권고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은 뭐 PCI와 그러니까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와 APB 같이 있는 환자에서는 그런 세팅에서는 권고하는 바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이제 경험이 부족하지만 사실은 그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가 아닌 APB 환자에서도 플레이틀렛이 10만 이하면은 사실 좀 리듀스드 도즈를 사용하는 것을 좀 완전 그 클래스 1A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리듀스드 도즈를 사용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랄 안티코아귤런트의 경우에. 김한현 선생님 연락 드렸는데 그 아까 보시면 가이드라인 보시면 이제 AF가 있는 크로닉 코로나 신드롬 환자에서 하이리스크인 경우에는 트리플 세라피를 한 달 하시는데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더 하는 걸로 혹시 알고 있는데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도 고려 트리플 안티 스트롬보틱스를 고려하라는 게 요즘의 가이드라인인데, 사실은 그 한 달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스트롬보틱 리스크를 가진 환자에서 한 달 트리플을 사용하라는 그 에비던스도 사실은 그 아우구스투 스트라이얼의 어떤 포스트옥 아날라이시스 그 한 페이퍼만 에비던스가 있었고, 사실은 그게 되게 디테일한 에비던스가 아니라 그냥 아스피린까지 이 3제를 사용했더니 이스키믹 이벤트는 더 줄어들고 블리딩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환자마다 어떤 그냥 막연하게 트롬보틱 리스크가 높은 환자에서는 그냥 트리플 안티 스트롬보틱스도 고려해 볼 만하겠다, 이런 수준의 어떤 에비던스지, 어떤 하이 리스크 트롬보틱 리스크가 어떻게 하이 리스크인 환자에서 그러니까 어떤 서브그룹에서 이제 더 이 사용을 하는 게 더 좋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에 연구가 없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트롬보틱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군에서 정말로 3제가 이 2제에 비해서 더 한 달간 사용하는 것이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더 에비던스가 더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신승용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어펜디지 오클루드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은 별로 없지만 일단 처음에는 이제 프록시말에 잘 포지셔닝해서 갭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프록시말에 어떻게 포지셔닝을 좀 잘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옵션 트라이얼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 환자분들은 다 이제 어블레이션을 하면서 리듬 컨트롤을 잘 해서 이제 사이너스 리듬이 잘 유지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너스 리듬으로 잘 유지하는 게 사실 스트로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는 많이 알려졌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연구 결과에서 양분의 스트로크 인시던스가 차이가 없고, 그래서 결국 실제로는 노악대 아스피린을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닌가 하는 약간 비약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프록시말 임플란트라고 하는 개념은 로브앤 디스크 타입에서는 굉장히 쉽게 디스크를 좀 잡아당기는 것만으로도 많이 컴펜세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이슈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왓치맨 같은 플러그 타입 디바이스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에 왓치맨 예전 제너레이션, 그냥 플렉스가 아닌 예전 제너레이션에서는 조금 다들 이제 깊이 인게이지를 하고 나서 움직이는 거를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프록시말 임플란테이션이 조금 완벽하게 지켜지기는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플렉스로 되면서 좀 더 안전해지면서
안에서 움직이기도 쉽고 퍼핑업 하는 것도 조금 적고 하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많이 개선돼서 훨씬 쉽게 어치브할 수 있는 골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옵션 트라이얼에서는 이제 어펜디지 클로저 후에는 1년까지는 이제 아스피린 쓰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3년까지는 10%에서만 엔티코아굴레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반면에 엔티코아굴레이션 그룹에서는 한 90%, 95%에서 이제 노악을 사용을 했던 그런 비교인데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두 가지 이제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엔드포인트하고 세이프티 엔드포인트를 각각 나눠서 보게 되면은 세이프티 엔드포인트에서는 아웃컴을 superiority로 봤는데 클리니컬리 메이저 블리딩 또는 넌 메이저 하지만 클리니컬 렐레번트 블리딩으로 아웃컴을 설정을 하고 봤을 적에는 superior 했고요. 그 다음에 에피커시 엔드포인트에서 all cause mortality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엠볼리즘, 이스케믹 스트로크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비교를 했고 비교하는 방법은 non-inferiority를 봤는데 non-inferior한 efficacy와 superior한 safety를 보이고 있어서 아스피린 vs 노악이 아니라 어펜디지 클로저를 통해서 챔버의 모양을 개선시켰을 적에 좀 더 우월한 세이프티와 동등한 efficacy를 보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디언스 질문이 하나 있으신 것 같아서 짧은 질문,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신수 교수님. 디바이스에 대한 LA 디바이스에 대한 사이징에 관련된 컨설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임플란트를 하면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리키지와 파우치에 관련된 이슈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septum에 대한 펑처에 대한 코액셜과 그 다음에 LA 어펜디지 테이크업에 관련된 각도나 혹은 그 모폴로지가 그와 같은 리키지나 혹은 파우치에 관련된 컨선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혹시 가지고 계신 데이터나 혹시 공부하셨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레딕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는지 해서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디바이스 임플란테이션에서는 코액시얼리티가 되게 중요한데 트랜스프터 펑처를 할 적에 T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팁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아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이스 카테터와 딜리버리 슈즈, septal 펑처 어셈블리와 어펜디지가 이렇게 하나의 일직선상에 있는지를 보면서 펑처를 하게 되면은 코엑실레이트를 얻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펜디지가 하이 테이크업, 미들, 로우 어디든지 간에 그 일직선상에 놓고 펑처를 할 경우에는 좋은 딜리버리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황유미 교수님. 네, 저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교수님 아까 하신 그 3D 프린팅 연구, 그게 사실은 환자 시술 전에 저희가 적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CT를 어느 정도로 먼저 찍고, 저희는 사실 3D 프린팅 기술이 다 있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어떤 디바이스를 넣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간단하게. 보통 워킹데이로 따졌을 때 닷새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마스크 작업이라고 해서 CT를 가지고 3D 프린팅에 가능한 STL 파일로 컨버전 하는데 한 5-6시간 정도 작업이 필요하고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뭐 짧아지면 2-3시간까지도 짧아지는 걸 봤는데 자꾸 근무자가 바뀌는 바람에 이제 한 5-6시간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보통 프린트아웃하고 파이널 체크하는데 한 2-3일 정도에서 보통 한 4-5일 정도면은 모델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걸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뭐 불과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예. 네, 사연경 선생님 마지막 질문. 정주희 교수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좀 대형 센터들에서는 좀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를 조금 환자분들한테 오버 서제스천하는 경향을 좀 저는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는 이제 오퍼레이터가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있고 자신이 있으면 오버 서제스천 할 수 있지만 사실 저처럼 익스피리언스가 많지 않고 하면 대부분은 괜찮지만 이제 스레시홀드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카디악 탐포네이트 퍼포레이션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오버 서제스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처럼 블리딩 리스크가 높다든지 탑이하고 나서 듀얼 안티플레이트를 쓰는데 발생하는 AB 블락이 있다든지 이런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 아니면 투석하는 환자들 같이 꼭 필요한 인디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케어풀하게 셀렉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스튜던트 질문 더 이상 없으면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해 주신 네 분 연자분께 감사드리고 패널 선생님 그리고 좌장 선생님들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